안녕하세요. 잘생긴 유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모스 2016 워드 엑스퍼트 실전 모의고사 3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시험 보는 심정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1번 문제요. 개요를 보니까 여러분은 노스 윈드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합니다. 웹 프로모션 활동에 관련된 제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입니다. 1번이요. 문서에 대해서만 굵게 기본 글꼴을 커리얼 U로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많이 나왔죠, 그쵸? 1회, 2회, 3회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글꼴에서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요, 그쵸? 우리는 고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한글 글꼴에 입력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글꼴에 커리얼 U라고 선택하셔야죠. 선택하시고 굵게로 바꾸시고 기본값으로 설정 이 문서만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되죠. 자, 1번은 간단하게 해결됐고요. 현재 문서에 Alt, Ctrl, O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여 선택한 텍스트의 크기가 한 단계씩 늘어나고 점선 밑줄이 적용되는 중요라는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매크로 생각나세요? 매크로란 메뉴는 개발 도구 안에 여기 제일 처음 코드 매크로 기록이 있고요. 그쵸? 얘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중요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를 모든 문서가 아니라 지금 문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를 설정했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키보드 그 다음에 Alt, Ctrl, O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지정을 해주라고 했죠. 그쵸? 지정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택한 텍스트의 크기가 한 단계씩 늘어나고 점선 밑줄이 적용되는 중요라는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홈에서요. 한 단계를 눌러주는 거예요. 한 단계 글꼴 크기 한 단계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한 단계 늘어나고 그쵸? 클릭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 클릭한 거예요. 뭐 했을 때? Alt, Ctrl, O. 그런데 한 단계 늘어나고 어떻게 해요? 밑줄이 점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점선 밑줄. 그러면 밑줄을 선택을 하셔서 점선으로 점선 밑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매크로를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으니까 멈춰주는 게 순서입니다. 그쵸?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그러면 마우스가 선택된 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였죠? Alt, Ctrl, O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세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라는 문제입니다. 매크로를 끄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맨 앞에 있는 KIMNJ라는 유저 이니셜의 필드의 형식을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생각나세요? 이 단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편집을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유저 이니셜 선택이 되어 있고 얘의 형식을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대문자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애가 대문자로 바뀌면 되겠죠. 자, 4번 문제요. 차트 아래에 차트 1 예상 비용이라는 캡션을 삽입합니다. 차트라는 텍스트 새 레이블로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찾으셔야죠. 차트를 찾고 우리 어디 있었을까요? 참조에 있었습니다. 그쵸? 참조에 캡션 삽입 그리고 레이블이요. 여기 피겨는 있는데 차트는 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레이블을 눌러서 써주셔야죠. 뭐. 차트라고 쓰시고 확인. 그럼 차트 1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 한 칸 띄고 예상 비용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차트 아래 선택한 항목 아래 됐죠? 확인 누르지 말고 엔터를 바로 치겠습니다. 엔터를 딱 치면 여기
파트 1 예상 비용이 뿅 들어가죠. 이렇게. 이번에는 엔터를 안 쳤어요. 새로운 레이블을 집어넣어서 그냥 확인을 눌러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요?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엔터를 쳤을 때 들어가거나 확인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데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 5번이요. 전년도 회원 성별 분석 제목에 연령 분석 필요라는 메모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전년도 회원 성별 분석이라는 제목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메모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연령 분석 필요라고 입력을 해두시면 됩니다. 6번이에요. 현재 문서를 보고서라는 이름의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로 문서 폴더에 저장합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문서 폴더에 저장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 보고서라고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파일 형식을 워드 문서가 아니라 매크로 사용 문서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1번 문제가 완성이 되고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2번이요. 자, 프로젝트 2번의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컨토소 잉크의 고객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와 함께 뉴스레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요. 1번 스타일 형식을 문자, 기준을 기본 단락 글꼴로 설정하고 글꼴을 아리알과 굵게를 사용하는 강조 2라는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것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홈에 스타일에 자세히 보기 눌러서 스타일 만들기. 그러면 이름이 뭐요? 강조 2. 띄어쓰기 잘 보셔야 돼요. 2. 그 다음에 수정이라고 눌러서 스타일 형식을 문자, 스타일 형식을 연결 단락 및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 문제대로 갑시다. 기본 단락, 기준을, 스타일 기준을 기본 단락 글꼴 돼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글꼴을 아리알, 그 다음에 굵게, 됐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강조이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찬적인 글이라는 제목 아래에 예찬 docx에 포함된 내용을 연결하여 삽입합니다. 그러면 예찬적인 글이라는 거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이건 일단 끄겠습니다. 이건 첫째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쵸?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요. 홈에 단락에 여기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 조판 보호랑 같은 겁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면 저기 있는 부분이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입력을 할 때는 없는 게 더 편해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는 뭐 색인을 찾거나 뭔가 설정을 하거나 할 때는 있는 게 더 편한데 여하튼 여러분들 선택사항에 맡길게요. 그런데 일단은 끄겠습니다. 문서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보이니까 그냥 끄고 나중에 필요할 때 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찬적인 글이라는 제목 아래쪽 여기네요. 그쵸? 커서 모양 엔터 모양 앞에 커서를 두시고 예찬 docx에 포함된 내용을 연결하여 삽입한다고 했죠? 입력을 하는 거니까 삽입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있었나요? 여기 개체에 있었잖아요. 개체에 파일의 텍스트, 개체, 파일의 텍스트, 개체.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체로 여시고, 예찬 docx를 갖고 와야죠?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문서 폴더 안에 있지만, 우리는 문제 열은 모의고사 3에 있으니까 예찬, 삽입. 그 다음에 파일의 연결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제 내용을 연결하여 삽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에 뿅 들어갈 거예요. 그쵸? 여기 뿅 들어갔네요. 그쵸? 2번이 됐고요. 문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산문 형식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색인해 보니까 산문 형식으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산문 형식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산문 형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인을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참조에 색인의 항목 표시,
항목 표시를 누르고 모두 표시. 그러면 산문 형식이 닫기. 산문 형식이 색인으로 들어가죠. 근데 색인이라는 업데이트가 없어서 따로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4번 문제가 있네요.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여기 산문 형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인으로 와서요. 색인으로 와서 색인 업데이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참조에 색인 업데이트. 그럼 여기 산문 형식이라는 색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번, 4번이 한 번에 끝났고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도록 설정합니다. 문서 보호를 강제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편집 제한 있었잖아요. 그쵸? 어디 있었나요? 개발 도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편집 제한을 눌러서 우리는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 체크하시고 문서 보호를 강제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강제로 적용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적용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프로젝트 2번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읽어보니까요. 당신은 콘토서.인크 본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연구 및 개발 과정 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대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입니다. 노멀 DOTM의 표준을 프로젝트 DOCX 문서로 복사합니다. 기존 표준 스타일을 덮었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생각나시나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 문서 서식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DOTM의 표준을 프로젝트 3 지금 요 문서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문서 서식 파일 그리고 구성 도우미를 누르시는 거예요. 구성 도우미를 누르시면 노멀 DOTM이라고 써 있고 그쵸? 얘의 표준을요. 지금 프로젝트 3에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얘는요. 스타일도 복사를 할 수 있고 매크로도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해주고 덮어 쓰시면 됩니다. 닫기. 그러면 일단은 1번이 해결됐고요. 작성자 텍스트 오른쪽 위치에 여기에요. 서식에 있는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속성을 편집하여 컨트롤 컨텐츠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 얘는 어디 있죠? 개발 도구에 서식이 있는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시는 거죠. 그러면 찾아주시는 거예요. 서식이 있는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 얘를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의 옆에 보시면 속성 있죠? 속성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제대로. 속성을 편집하여 컨텐츠 컨트롤을 삭제할 수 없도록 컨텐츠 컨트롤을 삭제할 수 없음 체크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3번 목차 제목 아래쪽에 기본형 서식의 목차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목차 아래쪽 엔터 모양에 기본형 서식의 목차를 추가하는 거. 얘네들은 다 참조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목차 업데이트가 아니라 목차를 추가하시는 겁니다. 목차 눌러볼게요. 목차 사용자 지정 목차 어떤 거요? 서식이 기본형 서식. 그러면 기본형 선택하시고 수준이 이 수준.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고요. 되시죠? 간단하네요. 그쵸? 그리고 유형들이 반복돼서 우리가 또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메뉴가 어디 있어?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문제를 보고 메뉴가 여기 있어. 라고만 알면 우리가 클릭으로 문제를 다 푸는 거잖아요. 그쵸? 자, 4번. 문서에 있는 모든 기울임꼴 서식을 이중 밑줄 서식으로 바꾸시오. 그러면요. 홈에서 스타일에 기울임꼴이 있을까요? 문서에 있는 모든 기울임꼴 서식을 이중 밑줄 서식으로 바꾸시오. 이거는 아마 바꾸기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바꾸기를 눌러서 자세히 찾을 내용을
서식에 글꼴에 기울임꼴로 일단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울임꼴.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을 서식에 글꼴에 이중 밑줄을 이중 밑줄 확인 모두 바꾸기. 그러면 7개의 항목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뿅 바뀌었네요.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기울인 꼴이 이중 밑줄로 바뀌면 됩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열기. 정답을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3번의 완성형의 정답을 한번 열고요.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제가 왜 봤냐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기울인 꼴이 이중 밑줄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기울인 꼴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지 기울인 꼴이 취소가 돼야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그냥 문제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제대로만 푸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울인 꼴 서식을 이중 밑줄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기울인 꼴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이중 밑줄로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거. 넘어갑니다. 5번이요. 현재 색 설정에 따라 링크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색을 생성합니다. 여러분 하이퍼링크의 테마색을 녹색, 강조 6, 50% 더 어둡게로 변경합니다. 이것도 있는데 진짜 문제가 다 떨어졌나 봐요. 그쵸? 디자인에 3개 현재 색 설정에 따라 링크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색, 색 사용자 지정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여러 번 하이퍼링크 테마색을 여기에 이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이 링크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번 하이퍼링크의 테마색을요. 바꿔주면 되죠. 뭘요? 녹색 강조육. 녹색 강조육 50%더 어둡게. 녹색 강조육 50%더 어둡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쵸? 간단하게 여기 링크라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이요. 페이지 배경색을 빨강 247, 녹색 249, 파랑 159로 설정합니다. 현재 문서를 영구라는 사용자 지정 테마 이름으로 테마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네요. 디자인에 페이지 색을 다른 색, 그쵸? RGB 컬러로 247, 탭, 아이고, 247, 탭, 녹색은 249, 탭, 159, 확인.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 지정 테마 이름으로 테마 폴더에 저장.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네요. 디자인 앞에 테마에서 현재 테마 저장. 뭐로요? 연구라고. 연구.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프로젝트 3번 문제도 끝나게 되죠. 그쵸? 자, 4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컨토소 잉크의 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 개척을 위한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요. 1번, 첫 번째 메모를 완료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첫 번째 메모를 찾아서 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바로 안 되면요. 클릭하고 메모 위에서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메모 완료로 표시. 회신 아니에요. 회신이라는 거랑 메모랑 또 틀린 겁니다. 완료랑 표시하는 거. 완료로 표시해주면 1번 문제 해결. 이 페이지의 작성일 오른쪽에 얘를요. 있는 날짜가 YYY년 M월 D일로 표시되도록 데이터 필드를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요. 일단은 개발 도구에 속성도 안 열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편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데이트에 여기 YYYY
M월 D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쵸? 그거를 찾아서 형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하이픈 넣기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우리 레이아웃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2의 문제에서는 줄번호 넣는 게 나왔었고, 1의 문제에서는 하이픈 넣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동으로 바꿔야 돼, 없음으로 바꿔야 되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수동이라고 하면요, 수동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없음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동으로 선택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 수동이고, 얘는 하이픈 넣기가 자동이 아니라 없음으로 가셔야죠. 그쵸?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4번, 강한 참조라는 이름의 스타일 기준을 강조로 변경하고, 글꼴 크기를 14, 음영은 자주 더 밝게로 설정. 야, 이제 진짜 문제가 낼 거 없나 봐요. 그래서 홈에 스타일에 강한 참조를, 강한 강조, 이거 함정이네요. 그쵸? 강한 강조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강한 참조의 이름의 스타일 기준을 강조로 변경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이요. 스타일 기준을 뭘로요? 강조로 변경하고, 강조로 바꾸고, 글꼴 크기를 14포인트로 바꾸고, 음영은 자주 강조사 60%더 밝게, 보라색 자주 강조사 60% 더 밝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네요. 그쵸? 문제대로 했습니다. 확인.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서식을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쵸? 얘는요, 어디 있었어요? 개발 도구에도 있고 검토에도 있잖아요. 편집 제한. 편집 제한을 누르시고,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 이 문제에서는 이게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런데 얘는 좀 더 있잖아요. 설정을 눌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차단. 얘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쵸? 누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제거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시고요. 아까는요. 문서 보호를 적용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라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식을 제한합니다. 라는 의문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문서를 보호 적용을 합니다. 아무는 없으니까 확인. 여기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4번 프로젝트 4번 문제가 완성이 됐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문제대로 좀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마지막 프로젝트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볼게요. 당신은 A넷의 본사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사 신입회원 교육에 사용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그쵸? 3회 모의고사는 거의 다 나왔던 유형들의 문제라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서 시험 보시면 되실 것 같으네요. 그쵸? 이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메뉴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신청을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세요. 자, 1번이요. 가인 서치의 문제점은 없는가? 메모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메모를 확인하셔야겠죠? 메모라는 메뉴는 검토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모 표시를 눌러보시면요. 뭐 따질 것도 없네요. 이제 여기 고재용이 한 예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삭제 바로 하겠습니다. 2번이요. 문서에서 고재용 편집자가 변경한 내용을 모두 표시하고 표시된 내용을 모두 적용합니다. 얘는요. 검토에 변경 내용 표시 특정 사용자겠죠? 차수진을 없애고 고재용만 선택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경한 내용을 모두 표시하고 변경 내용 표시 고재용 그 다음에 표시된 내용을 모두 적용 여기 적용해서 표시된 변경 내용을 모두 적용 얘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눌러주시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3번이요. 전체 문서의 페이지 매김을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이거는 어디 있었죠? 이거는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 커서를 이렇게 두시고 홈에 들어가서 단락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단락에 들어가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전체 문서의 페이지 매김 단락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 A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및 간격이 아니라 줄 및 페이지 나누기 여기에 보시면 어떤 걸로 선택하면 되죠? 전체 문서에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 지난 시간에 이거 나왔잖아요.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방지.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설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그림 목차를 삽입합니다.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요. 그림 목차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었어요? 참조에 있었고 여기 그림 목차 삽입 누르신 다음에 서식은요. 기본형 서식, 기본형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림 목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다른 문서들을 잘 이렇게 많이 띄워놔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그림 목차를 삽입합니다. 기본형 서식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 목록 아래쪽으로 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엔터에 참조에 들어가서 여기 그림 목차 삽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이라는 얘네들이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페이지에 있어 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그림 목차 삽입을 누르셔서 여기서 기본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캡션 레이블은 그림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여러 문제를 제가 이게 2016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지우고 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 1번부터 5번까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형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도 이렇게 그림 목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한번 다 지워보고 해볼까요? 자, 모든 창 닫기를 눌러서 자, 프로젝트 5번만 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이렇네. 자, 좋습니다. 5번 문제요. 마지막으로 가세요. 그림 목록에 참조에 그림 목차 삽입을 누를 겁니다. 그리고 서식을 기본형으로 집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경 확인. 얘가 그림이라서 없나요? 여기 그림이라서 없나요? 정답을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 목록이 이렇게 뿅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참조에 그림 목차 삽입, 그 다음에 기본형 확인. 얘도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좀 문제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목록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모양으로 뿅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 만일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감독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감독관도 아마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최신 모의고사 워드 엑스퍼트 1회, 2회, 3회를 다 풀어봤는데요.
3회는 비교적 쉽게 푼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새로운 문제 유형들은 없었고, 이제 모의고사 1번, 2번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유형들이 반복되면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잘 푸시고, 문제를 봤을 때, 메뉴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시험을 보러 가셔도,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독할 때 보니까요, 워드 엑스퍼트가 원래 2010에서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워드를 한 20분 만에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문제를 보고 메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시험 신청을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셔도 됩니다. 이제까지 모스 마스터 공부를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스 2016 마스터이십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이 모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구독자가 많이 늘고 저도 더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